그러면 우리 교재 제일 앞에 봐주세요. 몇 쪽에 있냐면 제일 앞에 9쪽. 자, 9쪽에 있습니다. 9쪽. 자, 9쪽 보시면 설명하는 글이란 하고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의 갈래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이번에 볼 건 설명하는 글이라고 했고, 자, 설명하는 글은 어떤 글이다? 바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말하지. 그래서 정보를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 쓸 거고, 그래서 독자에게 자, 뭘 전달할 거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특성 보시면 일단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실 그 자체. 아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라고 했지?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자,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 그리고 글의 짜임이 정해져 있는 체계성. 우리 논설문도 체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자,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설명하는 글의 처음에서는 내가 뭐에 대해서 다룰 건지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것부터. 자, 설명 대상을 소개하면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고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 설명이 나오게 되고 자, 끝으로 가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하거나 앞으로의 뭐 과제나 당부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양한 설명 방법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중2 때 다 배웠죠? 자, 다양한 설명 방법. 자, 어떤 대상의 뜻을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이 정의. 자, 정의는 뭐다? 바로 대상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예시.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걸 예시라고 하고 자, 비교 대조는 두 개가 세트라고 했었죠? 비교 대조? 자, 비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자, 분류하고 구분이 세트였는데 여기서는 분류밖에 안 나왔네. 분류는 여기선 좀 더 큰 개념으로 분류 구분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을 일정한 기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다 분류라고 했고 어떤 종류별로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줬다 할 때 분류라고 합니다. 자, 나누거나 묶어서. 우리 근데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기준에 따라 나누면 구분, 묶어주면 분류라고 배웠어요. 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눠서 설명해 줄 거고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는 원인에 따른 결과에서 원인할 때 인에, 결과할 때 과. 과정은 어떤 순서나 절차대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 설명 방법까지 다 봤으니까 바로 적용으로 갈 건데 17페이지에 있어요. 1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7쪽 가보시면 적용. 자, 우리 이번의 글은 설명하는 글이고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는다. 예를 들면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앞뒤 문맥 안에서 단어 뜻을 추론하거나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파악한다. 문장의 의미를 모를 때도 역시 앞뒤 내용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문단 안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때 혹은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우리 여기서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나오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사실인지 정확한 정보인지 자 그리고 배경 지식을 관련 지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자, 질문으로 제목을 잡아둠으로써 항아리 냉장고가 뭐지? 흥미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여기서 이 친구가 찾지 않았어도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야 돼. 자, 우리 처음 부분부터 볼게요.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그 밖에도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자, 우리가 집집마다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 제품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예를 들어줬죠?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 자, 그럼 여기 처음 가단락에서 중심 내용은 뭐예요? 우리 전기 제품을 많이 쓰는데 에너지가 유한해서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자, 우리 이렇게 체계적인 글들은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처럼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민하는 현대인. 현대인들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민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자, 모색. 자, 이 친구는 모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자,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는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라고 볼 수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자, 바로 개념이 나오고 있죠. 적정 기술의 개념,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현지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나왔어요? 바로 적정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장점은 현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었죠. 그럼 나달락의 중심 내용은 뭐겠니? 당연히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이 되겠죠. 글씨가 왜 이러죠? 이거 내가 쓰는 거랑 다르게 써지네?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에 대한 문단. 근데 우리 이 친구는 요 문장을 확인해 봐야겠대. 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 문장 왜 쉽게 배우고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 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앞뒤 내용 안에서 지금 앞부분까지는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뒤에 이어지면 왜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문장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 다달락 가시면 적정 기술의 예로는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 아빠가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적정기술의 예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적정기술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를 중간, 가운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자, 본격적으로 적정기술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온 적정기술의 예는 바로 뭡니까? 항아리, 냉장고. 바로 적정기술의 예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항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 거고, 대상. 자, 매우 유용한 발명품이다. 보관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나 후추와 같은 식품을 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려 21일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자, 얘의 기능.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다단락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적정기술의 예로 첫 번째 항아리 냉장고를 들어주고 있고, 아래에는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글로 정리가 나오고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림에서도 항아리로 만드는 냉장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설명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자,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간단하다.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집어 넣는다. 그리고 두 항아리 사이에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운 다음 젖은 헝겊으로 작은 항아리를 덮는다.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작용을 하여, 자, 역시 단열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통하지 않도록 막는 것, 열을 차단하는 거죠. 자, 작용을 해서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모래 속의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져서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원리를 봤더니,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뭐 모래, 헝겊, 요것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친구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는 이 문장. 자, 적정 기술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말,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갔는데 이어지는 원리를 읽으니까 어때요? 특히 이 그림이랑 설명만 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그 문장을 확인했고, 자, 그러면 우리 라달락의 중심 내용은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 자, 마달락. 또 다른 예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라이프 스트로가 있다. 자, 정화라는 말을 찾아볼 건데요. 자, 정화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인 라이프 스트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는 간단하다, 쉬울이. 그래서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고 편리하다. 물건의 내용 형식이나 시설 따위를 줄이거나 간편하게 해서 이용하기 쉽다. 이게 간이입니다. 간이. 자, 간이 전화장치를 통과하면서 간단하고 편리한, 그리고 쉬운, 자, 깨끗해져서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드럼이라는 물통도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큐드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큐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 이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물통에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큐드럼 덕분에 라는 요 문장.
큐드럼의 좋은 점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문장을 읽고 물통이 바퀴처럼 생긴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물통을 손쉽게 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어. 자, 큐드럼이 뭐가 좋아? 아, 바퀴처럼 생겼어? 이거 본 적 있니? 예전에 무슨 광고 같은데 그런 광고들에 나왔었는데 바퀴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두루마리 휴지같이. 그래서 요 사이에 끈을 묶어. 그래서 끌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드르르르르 끌면서. 그러면 들지 않아도 되니까 애들도 끌고 갈 수 있게 생긴 요런 게 큐드럼이야. 자, 그럼 우리 마달락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역시 얘로 라이프 스트로와 큐드럼을 들어줬다는 거. 자, 그럼 바달락 가시면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은 어떻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었던 기술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자, 우리 사고, 자, 생각하고 궁리해서 탐구한 결과물이다. 자, 사달라게 예를 들면, 자, 그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예를 들어줄 거야. 건조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 자, 흙벽돌로 집을 지은 게 이 사례가 될 거예요.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집안의 벽에는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하여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우선 단열 효과가 큰 흙벽돌을 사용하여 더운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자,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 그리고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상승한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을 빠져나가게 한 것이다. 이때 벽에 걸어놓은 호리병 속의 물은 실내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되어, 자, 기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수증기로 빠져나간다. 자, 요게 원리죠. 서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사막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시 적정 기술을 적용한 예. 근데 옛날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예로 서남아시아의 흙벽돌 집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화나 요런 말들, 대류 현상이나 요런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 지식, 자, 물의 대류 현상이라든지,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그래서 기화가 일어날 때 열을 가지고 날아간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달락 가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들은, 자, 이누이트, 자, 북극이나 캐나다, 그린란드, 시베리아의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글루라고 부르는 집을 짓는다. 자, 이글루도 역시 적정 기술이 적용된 예예요.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이다. 이들은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반원 모양의 집을 짓는다. 그런 다음에 이글루의 내부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 얼음을 만나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 결과 내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진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아이고야. 자, 어떤 원리로,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실내가 따뜻해지는지 과학적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다소 포근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의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한다. 우리 위에 있었던 상태 변화 열 에너지라는 배경 지식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내리지 않는 날보다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글루의 예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왔으니까 이제 요약 정리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끝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함께하고 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적정 기술의 밑바탕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 친구도 이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시작했고, 그리고 중간에 적정 기술의 예들을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의 해결책 제안으로 자,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니까, 자, 모색하자 이게 주제가 아니고 뭐다? 자, 다양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안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 부분은 적정 기술의 개념을 밝히고 적정 기술의 장점까지 설명하는 부분이 처음이었고요. 자, 사례가 나오면서 중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아리 냉장고와 라이프 스트로 그리고 큐드럼이 있었죠. 자, 세계 곳곳에서 적정 기술이 활용되어 왔는데 서남아시아 지역의 흑벽돌집이라든지 이누이트들의 이글루를 예로 들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도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글쓴이의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동의한다고 본다면 자, 적정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상과 관련 없는 기술도 많고 차라리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기 과정에서 우리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자, 바로 여기죠.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뭐해라?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파악해라. 또 자, 우리 내용이 뭔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해라? 글에 나타나 있는 앞뒤 내용의 정보들 혹은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 문장의 뜻을 파악해봐라. 자,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자, 설명하는 글이어서 중간 부분까지는 의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제안이 나왔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인 제안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다. 자, 글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면서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 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내 배경 지식을 관련 지어서 읽으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내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을 거야. 자, 또 다른 예시답 한번 적어볼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며 읽으니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거야. 또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으니 관련된 다른 정보도 찾아보게 되고 내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글을 읽을 때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볼 거야 라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었을 때 다양한 효과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